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실기 2022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가 반복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률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16%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16%의 합격률이 나온 이유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기를 응시하신 분들은 필기를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필기하고 실기하고 출제 범위는 거의 비슷해요. 자,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한번 공부하고 다시 공부했는데도 왜 16%의 합격률이 나오느냐? 100명이 응시를 하면은 16명만 합격하는 수준으로 합격률이 왜 떨어졌느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문제가 어려워서 합격을 못했다라기보다도 제대로 된 학습을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합격 전략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와 SQL 파트가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를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프로그래밍 파트와 SQL 파트는 단순 암기에서는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이론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응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학습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비중이 높은 파트를 놓칠 수밖에 없고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푼다라면은 뭐 충분히 해결이 되겠지만은 단순히 출판사 교재로 암기를 해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격률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수업을 받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답안하고 채점 서비스를 매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시를 한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채점을 해드릴게요. 문제마다 부분 점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채점하기는 힘들 겁니다. 기사포스트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은 실기 채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내용을 응시하신 내용을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대신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문제와 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날만 여러분들이 합격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험 응시하신 그 당일날 저희가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채점을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죠. 총 20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항당 5점으로 기본적으로 채점이 됩니다. 부분 점수가 있을 때는 좀 다르죠. 계산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 문제는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관계 해석이 정답이 되는데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 대수는 절차적 언어. 자, 그리고 비절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관계 해석이 되겠습니다. 2번은 암호화 알고리즘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묻는 문제들은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암기하기는 힘들고요. 이 용어를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 키워드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암기할 때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두 개의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부분 점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지수가 두 개일 때는 부분 점수가 있는데 보기가 있는 경우와 보기가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문제는 보기가 따로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를 맞추면 3점이 되고 두 개를 맞추면 이제 5점으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 보기가 있다. 자, 보기가 있을 경우에는 답을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하나를 맞추면 2점, 두 개를 맞추면 이제 5점으로 채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정답이 IDEA라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용어를 설명을 할 때 스위스라든지 PS를 개량을 했다. 그리고 초기 이름은 IPES다.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IDEA다 라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은 스킵잭이 정답이 되고요. 키워드는 미국 NSA. 자, NSA는 국가안보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을 했어요. 여기서 개발한 클리퍼 칩에 내장되는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칩이 있는데 이 칩을 개발을 했는데 이 칩 내에
알고리즘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킵잭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업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와 같은 음성을 암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암호화를 하는데 정부에게만 도청 능력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칩을 사용해서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중간에 정부만 복호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정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SQL 문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잘 들으십시오.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품이란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조사, 제품명, 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QL문은 H회사 제품들의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가진 제품을 조회하라. 자, H회사 여기 있네요. 자, H회사의 단가가 300, 500입니다. 300, 500인데 H회사 제품의 단가보다 높은 단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00이라는 단가가 있고 이제 500이라는 단가가 있는데 자, 이 단가들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30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500보다도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보다 큰 단가를 가지는 제품, 제조사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죠. 결과적으로 자, 제조사 B, 냉장고 단가 1000. 자, 이것만 조회가 되는 그런 SQL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서브 쿼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elect, from, where. 자, where 아래쪽에 보면은 괄호로 해서 서브 쿼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 쿼리가 있을 때는 서브 쿼리를 먼저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select, from, where 해서 제품 테이블에서 제조사가 H다. 자, 이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그때 단가를 찾아라. 그럼 300하고 500을 찾겠죠. 300하고 500을 찾았어요. 자, 이 단가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 괄호로 해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500보다 결과적으로 300보다도 커야 되고 50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50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all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니, 결과 300하고 500하고 and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300보다 커야 되고 500보다도 커야 되기 때문에 all이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검색된 조건을 모두 자, all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를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브 쿼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강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김길현. 그때의 점수를 셀렉트를 하라. 자, 크다, all이라고 되어 있죠.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90보다도 커야 되고 70보다도 커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90보다 커야겠죠. 그때의 이름, 과목,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일단은 자, 9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결국 남기욱, 정보 100만 남습니다. 자, all이 하는 역할 아시겠죠?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다. 자, any는 하나 이상 만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 조건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해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SQL문이 들어갔는데, 자, any라고 들어갔어요. 자, any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90보다 크거나 70보다 커주면 되는 거예요. 70보다 큰 것도 되고 90보다 큰 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70보다 큰 거는 90, 100, 80이죠. 70보다 큰 것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행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l은 이제 조건이 그리고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고, any는 또는, 자, 90도 되고, 70도 되고,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all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any도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QL 실행 결과를 쓰시오. 자, 카운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select from w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 테이블에서 컬럼 1, 자, in 해서 2, 3이라고 되어 있죠. in은 다중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그리고 3을 뜻하는 것이죠. 컬럼 1이 2, 3인 경우, 자, 해당이 되고요. 자, 또는, 자, 컬럼 2가 3, 5. 자, 3,
O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O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에 카운트 값을 구하는데 컬럼 2의 카운트 값을 구해라. 자,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이렇게 조건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A 테이블에 있는 이제 모든 튜플들이 이제 조건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때 컬럼 2. 자, 컬럼 2의 카운트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카운트를 구할 때 여기 널이 들어가 있는데 널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카운트에서 별표 들어가서 이제 모든 튜플을 카운트를 해라. 그럴 경우에는 널이 포함이 됩니다. 자, 널을 포함을 하는데 카운트에서 속성명이 들어갔죠. 이렇게 속성명이 들어갈 경우에는 널은 제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건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5번은 정답이 VP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V가 뜻하는 것이 버추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가상 사설망을 뜻하는데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서울이고 이제 부산이 있으면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구성을 할 때, 자, 망을 구성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설망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설망을 연결하면은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들, 이 두 회사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죠. 자,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성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비용이 좀 저렴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나온 것이 VP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은 전국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공중망을 마치 사설망인 것처럼 이용을 하자라는 개념이 VPN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원칙, SOLID. 자, 이게 필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필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설계 원칙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객체지향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할 때, 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5가지 원칙에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SOLID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단일 책임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SRP라고 합니다. 자, 클래스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여야 한다. 자,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 자, 한 가지 책임.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기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기능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설계를 해라. 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학생이란 객체가 있잖아요. 그죠? 학생이란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메소드를 보니까 출석, 결석, 성적, 등수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출석과 결석은 출석과 관련된 기능이 되는 거고요. 성적과 등수는 성적과 관련된 기능,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과 성적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능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객체에다가 다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석과 관련된 기능은 출석부, 성적과 관련된 것은 성적표라고 해서 자, 그렇게 설계를 해라. 나누어서 설계를 해라. 각각의 객체들이 하나의 책임, 자, 단일 책임, 단일 기능을 갖도록 설계를 해라. 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클래스가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기능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선 모든 기능을 점검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추가된다. 그러니까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출석만 관련된 내용인데 자, 성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임 분리를 통해서 어떠한 책임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책임들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출석부에 있는 출석과 관련된 기능만 수정을 한다라면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적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이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결합도가 낮게 되는 거고요. 응집도는 높게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집도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결합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응집도는 하나의 객체, 하나의 모듈 내부적으로 응집도를 높여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기능만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응집도가 높게 설계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결합도는 낮게 또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부하고 성적표하고 어떤 관련성은 낮게, 결합도는 낮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책임 원칙이란 것은 결합도는 낮게, 응집도는 높게 그렇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결합도 응집도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방 폐쇄의 원칙, OC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속은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자,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자, 상속, 확장, 자, 기능을 추가하는 이런 것은 오픈, 열려 있어야 되고, 변경은 클로즈 되어 있어야 된다. 클래스는 확장은 쉽게, 변경은 어렵게 설계하자라는 것이 개방 폐쇄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게임 캐릭터가 있죠. 자, 이게 상위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물려받아서 캐릭터 A, 캐릭터 B, 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일반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하지만은 변경하는 것은 클로즈 해줘야 된다. 자,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속이라든지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기존의 코드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할 코드는 오픈을 해주고요. 기존 코드는 변경이 닫혀질 수 있도록 클로즈 해줘야 된다. 자,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3번 리스코프 교체의 원칙, LS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반 클래스는 파생 클래스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LSP를 이제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버지라는 상위가 있고, 자, 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반화 관계, 자, 상속 관계를 표현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건 잘못 설계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이와 같이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자가용, 버스, 택시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바른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용은 자동차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반 클래스라는 것은 상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파생 클래스는 이제 하위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생 클래스는 언제나 자신의 기반 클래스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그게 리스코프 교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자, ISP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보다 구체적인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낫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페이스가 분리되기 전, 자, 적용하기 전 상태를 보시면은, 자, 복합기가 있습니다. 자, 복합기는 복사 기능, 팩스 기능, 프린트 기능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세 개의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사만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자, 이것은 팩스 기능만 이용을 하고 싶어요. 자, 이것은 프린트 기능만 이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사만 하면 되는데 복사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기에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를 해주는 것이 서로 상호 의존성을 낮게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복합기가 있으면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복합기 인터페이스, 팩스 인터페이스,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복사만 원한다라면은 복사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팩스를 원한다. 그럼 팩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다음 프린터를 원한다면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소통, 통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기능, 자,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사용하는 통로를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라.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만일 이게 수정이 된다라면, 여기서 수정이 돼버리면은 다른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객체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종속성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 종속성은 최소화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복합기하고 복사 클라이언트의 종속성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존 관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만 통해서 기능을 이용하도록 종속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종속성이 이제 최소화되는 거고요. 결합도는 낮게 이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자, 결합도가 낮다는 얘기는 상호 의존도가 낮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수정을 했을 때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의존 관계 역전의 원칙, DIP라고 부르고요. 클라이언트는 구체 클래스가 아닌, 자,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고요. 추상 클래스, 자,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상 클래스에 의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른 설계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 클래스의 의존적인 상속 구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구조, 자, 이것은 바른 설계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체 클래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 클래스가 되는데, 구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보다 변경되기가 쉬워요. 변경되기 쉽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어떤 객체라든지 클래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상속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 클래스를 상대로 이제 상속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추상 클래스에 의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약어로 IS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가 주어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은 자바 문제가 되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브레이크 문을 생략했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브레이크 문이 없어요. 자, 브레이크 문이 생략이 되는 경우는 일치하는 실행문부터 종료될 때까지 모든 문장을 다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i는 3, k는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케이스 3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디폴트까지 다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k는 초기값이 1이 되고요. 자, 근데 다시 재초기화를 했죠. 0으로 초기화를 하고 3 증가시키고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7이 되죠. 자, 1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문을 생략을 했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8번은 2021년 1회 기출문제와 유사합니다.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9번도 설명을 드렸었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도 설명드렸던 문제고요. 해당 강의 참고하시고요. 자, 11번 관계 대수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프로젝션 문제가 되겠죠. 자, 파이 프로젝션 문제가 되는데, 자,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행을 줘야 하는 것인지 열을 줘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P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열을 입력을 하잖아요. 열, 그죠? 자, 이게 먼저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P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검색을 할 때, 자, 속성을 검색을 할 때 프로젝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파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테이블에서 TTL 속성을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검색을 했을 때 1, 2, 3, 4, 5번에 들어갈 답이 무엇이냐? 간단하죠. TTL, 부장, 대리, 과장, 차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인수 테스트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되고, 13번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보기가 주어졌죠. 자, 보기에서 선택해서 입력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필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해당 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답은 각각 이렇게 되는데, 키워드하고 잘 연결하시면 쉽게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우팅 방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적의 경로를 찾는 방법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크게 내부 라우팅, 외부 라우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GP라는 프로토콜은 내부 라우팅이 되고, EGP라는 것은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율 시스템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여기서 자율 시스템이란 것은 줄여서 AS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도메인, 자, 도메인은 범위를 뜻하는 것이죠. 자, 회사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도메인에 속하는 라우터들의 집합이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AS1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회사에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체제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 또 필요하겠죠. 그게 IGP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동일한 또 다른 회사가 있다. 또 있겠죠. 자, 있으면은, 자, 이것과 이것을 또 연결해주는, 외부적인 또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EGP가 되는 거예요. 자, EGP는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고요. 프로토콜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내부는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IP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는데요. 자, 거리 벡터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유하는 라우터의 대수, 홉수가 되겠죠. 대수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동적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가 경로를 설정할 때 경로 선택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우터의 대수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동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RI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최저의 경로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최저의 경로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속도나 지연 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자, 이게 한 번만 거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빠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치는 것이 실제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상태를 봤을 때는 더 빠른데 선택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RIP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항상 최저의 경로는 아니란 얘기죠. 자, 30초 주기로 전체 라우팅 정보를 갱신하게 되고요. 변화 업데이트 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자, 전체를 다 이제 라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소규모의 동종 네트워크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 됩니다. 최대 홉수가 15 이하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대규모 네트워크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IGRP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RIP의 문제점을 계산한 겁니다. 시스코에서 개발을 했고요. 자,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고려해서 라우팅을 하자. 그래서 대역폭이라든지 속도 등을 고려를 하자. 그래서 이것은 중규모의 네트워크에 적합한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S PF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단 경로 우선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RIP의 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변경 정보에 대해서 RIP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최적의 경로를 또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인터넷망에서 이용자가 최단 경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라우팅 정보에 노드 간의 거리 정보, 자, 링크 상태 정보, 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합하여 최단 경로로 라우팅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경로 수에 제한이 없어요. 자, RIP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해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 중, 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자, 금방 이제 링크 상태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조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링크 스테이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라우팅 정보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화된 정보만,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이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변화된 정보만 네트워크 내에 모든 라우터에게 알리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링크 스테이트 방식은 OS PF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부가 되는 거고요. 외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GP는 자, EGP의 단점을 해결을 했어요. 자, EGP가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되는데 자, EGP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메인 사이에 라우팅 할 때 속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자, EGP가
이런 속도보다도 보안과 제어가 이제 본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BGP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고요.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 업체, ISP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KT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간의 상호 라우팅을 할 때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요. 발전된 형태의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14번 모듈 F에서 팬인과 팬아웃을 구해라. 위에서 아래로 물을 이제 흘러내렸을 때, 자, 이는 들어가는 길 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F로 들어가는 길의 수는 3이 될 거고요. 나가는 수, 아웃되는 수는 2가 되겠죠. 3하고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서브네팅 문제가 되는데 필기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필기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의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B클래스를 사용을 한다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클래스는 어떻게 됩니까? IP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와 이제 호스트 주소로 나뉘게 되는데 IPv4 기준에서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 그리고 호스트 주소가 8비트인 경우에 이것을 B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만일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고 나머지가 호스트 주소다. 이것은 A클래스가 되는 거고 C클래스는 8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일 때 그때를 우리는 C클래스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B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가 되고 호스트 주소는 8비트가 되기 때문에 총 부여할 수 있는 IP의 개수가 호스트의 주소가 2의 16승계의 IP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6승계는 약 6만 5천 개의 IP가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 기업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10,000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더라.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5만 5천 개는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B클래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클래스가 있으면 이것을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룹화를 하자는 얘기죠. 그룹화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IP를 사용하자. 그게 서브넷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의를 보시면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영역을 부분적으로 나눈 부분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주소를 한 번 더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주소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IP를 관리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브넷 주소로 나누는 것을 이제 서브네팅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할당된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서브네팅한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자, 줄여서 이제 마스크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는 방식을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호스트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총 4바이트가 되겠죠. IPv4 기준에서 총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8비트, 8비트가 1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총 4바이트가 되고 32비트의 IP 주소 중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한 비트, 그것을 서브넷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클래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A 클래스는 25.0.0.0이 되고 B 클래스는 25.25.0.0이 되고 C 클래스는 25.25.25.0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가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의 영역이 다르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에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가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첫 번째 문제는 네트워크 주소를 구해라. 두 번째 문제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는데 네트워크 주소를 구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IP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가 있으면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IP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AND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네트워크 주소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IP 주소가 되고 이건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변환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 영역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255,
자, 255. 자, 255가 되겠죠. 그래서 C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 클래스를 서브네팅을 한 거죠. 그래서 서브넷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해서 좀 더 작게 쪼갠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서브넷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6비트가 호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겁니다. 26비트가 네트워크 주소 영역이 되는 거고, 호스트 주소는 이제 6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23, 계산하면은 13, 계산하면 234가 되고, 자, 이것은 1, 0이 되어 있는데 뒤에 0이 다 채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8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의 답이 128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IP 주소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132로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서 네트워크의 이제 주소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26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할 때 2313.234.132/에서 26 네트워크라고도 부릅니다. 26이 뜻하는 것이 네트워크 주소의 크기를 뜻하는 겁니다. 26비트가 되고, 당연히 남은 것은 호스트 주소 6비트가 되는 거고, 이제 C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서브네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브네팅을 하는데 서브넷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네트워크 아이디다, 호스트 아이디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총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4개로 나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정보의 가지수가 2개죠. 그럼 2의 2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분화를 하게 되면 00, 01, 10, 11로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총 4개잖아요. 그죠? 4개로 그룹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4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는 나머지 6비트가 0으로 채워지는 경우와 1로 채워지는 경우, 그때까지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IP 주소가 132로 끝나게 되죠. 그럼 132로 끝나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은 128에서 191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세 번째 네트워크에 IP 주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네트워크 주소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트워크 주소는 각 IP 범위에서 첫 번째 주소 있죠. 이 첫 번째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네트워크에서, 자, 해당 네트워크는 세 번째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하고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네트워크 주소하고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첫 IP와 마지막 IP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IP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은 특수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6비트가 되기 때문에 2의 6승계는 64가 되고, 여기서 특수 용도로 해서 네트워크 주소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개는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2번은 6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열 포인터 문제, 배열 포인터 문제, 클래스와 객체 문제, 그리고 함수적 정속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영문으로 나왔어요. 영문 뭐 간단한 용어죠. 해석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20번은 웹 용어, 자,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HTTP, 하이퍼텍스트, HTML,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되겠죠. 기출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강의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강의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강의에서 벗어나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죠. 학기 점수는 만점이 아니잖아요. 6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강의에서 설명드린 문제만 놓치지 않는다라면은 절대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난이도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 계속 출제가 됩니다. 단순히 암기해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SQL 문법 암기 필요하죠. 뭐 all, any, count 이런 것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직접 펜으로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문제가 출제가 되죠.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용어 암기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용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답을 최대한 유추해서 작성하도록 퀴즐렛 그리고 용어집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기출 예상 문제집 자료 참고해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